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함께하는 저희는 세 사람. 저는 삼티니. 안녕하십니까. 잔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둘기입니다. 네네. 오늘도 저희는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덥고 맞아요. 뭐 이렇게 반팔 입다가 밤만 되면 또 추워서 맞아요. 조금 챙겨 다니고 있는데. 맞아요. 일교차가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날씨 좋은 날에는 반바지에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오늘 반바지 멋있게 또 네. 하지만 위에는 두터운 후드를 입었습니다. 벚꽃 구경들은 다 하셨나요? 벚꽃이요? 네네. 저는 벚꽃 구경도 하고 요즘에 이제 애기들 데리고 야외 활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뭐 캠핑도 다니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진짜 그 뭐라 그러지? 이 봄과 가을의 경계가 되게 그죠. 네, 짧아지고 맞아요. 네, 되게 여름이랑 겨울이 길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해요. 이 멋을 못 내요 요즘. 그러니까. 옷을. 봄 가을에 입을 옷이 너무 짧습니다. 맞아요. 요즘 뭐 이제 벚꽃이랑 목련이랑 같이 폈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그만큼 좀 짧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오피셜이 아닌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오늘 다루실 내용이? 뭐 독립병입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독립병입자. 네네네. 그렇죠. 이게 증류소에서 이제 제품을 요즘은 대부분 다 만들잖아요. 네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이 직접 바틀링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죠. 네, 유통업자들이 그 증류소에서 원액을 사다가 약간의 가공을 할 수 있죠. 뭐 숙성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그러니까 원액들을 좀 요게 섞는다든지.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스키를 이제 조금 입문하셔서 조금 아시는 손님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다가 보통은 뭐 맥켈란 그러면은 저 맥켈란에 12년이네, 15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뭘 보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일정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로 나온 증류소인가봐. 그리고 보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여기 맥켈란이 써 있어? 옆에는 브랜드가 똑같은 데는 또 발베니가 써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독립병입자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원액을 사다가 자기네들 이제 스타일로 약간의 변형을 해서 제품으로 내놓는 독립병입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제품들이 흔치 않았다면 요즘에는 독립병입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평시에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둘기님이 네네. 뭐 네네. 간단하게 시작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 역사 같은 걸 다룰 때 저희가 이야기한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작은 농가 단위별로 증류기가 있었고 그 증류기에서 생산한 원액이 좀 맛있는 맛집들이 좀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중류업을 시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독립병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펜던트 보틀러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에 이제 오피셜 보틀러 혹은 이제 오리지널 보틀러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규모였던 것들이 유명해지면서 큰 기업이 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막 김치 같은 거 만들 때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는데 저기 502호 김치가 맛있다더라 이러면 거기 가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김치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그런 것도 인디펜던트 보틀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규모 혹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이제 다국적 기업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고 이제 뭐 증류 시설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은.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그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으로 네. 가양주적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제 술을 막 빚다가 이제 잉여의 그런 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직접 생산자가 뭐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기에는 너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이제 식료품점 그런 데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그쵸. 너네들이 이제 판매를 해줘라. 그러면 일정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료품점 같은 데서 이제 곳곳에 있는 술들을 가져다가 이제 예전에는 뭐 병입을 한 게 아니라 캐스크 채로 팔았겠죠. 그래서 뭐 주전자도 갖고 오고 뭐 냄비도 갖고 오면 거기다가 이제 캐스크에서 따라서 판매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식료품점에서 판매를 하던 그 사람들이 독립병입 그쵸. 뭐 사라고 보면 그러니까 독립병입자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유통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서 예전에는 이제 뭐 조니워커라든지 발렌타인 같은 그런 뭐 블렌디드 업자들이 된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수요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증류소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바틀링을 해서 오피셜 바틀 아까 얘기했던 오리지널 바틀링 아니면 오피셜 바틀링 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로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네들 증류소에서 만들긴 했지만 이 원액의 어떤 캐릭터가 자기네들 증류소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뭐 원액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독립병입 업자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스타일로 이렇게 조금 변형해가지고 제품을 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독립병입자.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좀 유명한 독립병입자가 독립병입 회사가 한 20개가 돼요. 약간 유명한 회사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약간 수요도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 막 위스키 익스체인지 같은데 검색해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 점유율이 독립병입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위스키 익스체인지 같은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뭐 오피셜 보트를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한정이라든지 약간 고숙성 뭐 이런 라인들을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점유율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증류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스코틀랜드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 하면 많이 들어본 뭐 글렌피딕이라든지 맥켈란이라든지 뭐 발벤이라든지 이런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원액을 독립병입자들한테 굳이 뭐 제공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팔지 않아도 자기네들 브랜드로 오피셜 바트를 만드는데도 원액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병입자들한테 그렇게 원액을 팔지 않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증류소라든지 좀 유명하지 않은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원액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립병입자들한테 캐스크를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증류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부 증류소들은 어쩌면 오피셜 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독립병입으로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오피셜 바틀이 잘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뭐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뭐 제품들이 바틀링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캐스크 단위로 이렇게 유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독립병입 회사에서 아니면 독립병입 업자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료품점 같은 데서 캐스크 채로 놓고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뭐 자기네들의 수익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막 물을 탄다든지 뭔가를 더 첨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뭐라 그러죠? 약간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표현을 장난을 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약간 변형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유명한 증류소들에서는 그런 업자들한테 자기네들 원액을 이제 안 주는 거죠. 네, 자기네들의 명성에 이제 흠집이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최근에 이제 독립병입
그 하시는 업자들이 이제 사오는 캐스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증류소에서 오피셜 바트를 내기에는 조금 자기네들 캐릭터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만 독립병입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호불호, 복불복이 좀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독립병입이 예전에 비하면 조금 힘이 좀 빠진 느낌이긴 해요. 예전에 나왔던 독립병입, 예를 들면 뭐 고든앤 맥페일이라든지 뭐 시그나토리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독립병입 회사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회사에서 그 병입한 제품들은 굉장히 좋은 뭐 명주에 꼽힐 만큼 좋은 제품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 되게 좀 단조로워졌어요. 왜냐하면 뭐 독립병입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캐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자기네들이 좋은 퀄리티의 캐스크를 이렇게 수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옮겨 담아서 추가로 숙성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좀 제품군 자체가 좀 단조롭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유명 그 독립병입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양한 좀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위스키를 좀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더 재밌는 제품을 찾을 때 독립병입 제품들을 좀 많이 찾는 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오비라고 표현했던 이제 오비 제품들을 먹다가 IB 제품으로 같은 증류소를 먹어보면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오피셜 바트라고는 굉장히 맛이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많이 먹어보면 이 IB 업체의 독립병입 업체의 느낌이 또 있어요. 뭐 A라는 업체는 같은 자기네가 이제 뭐 여러 증류소의 것을 취급하지만 그 A라는 독립병입 회사의 느낌이 있고 B라는 것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잔이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위스키가 워낙 대란이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독립병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데들은 먼저 유명한 독립병입 회사들이 좋은 캐스크를 다 가져가고 나서인지 요즘은 단조롭게 정말 쉐리이다 아니다, 피트이다 아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좀 다가가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그 독병 회사로서의 느낌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제 요즘은 그런 뭐랄까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 보틀 최근에 이제 생긴 곳들은 약간 라벨이라던가 이런 걸 좀 팬시하게 가져가잖아요. 뭐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그죠. 네네네. 눈에 튀기 위해서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맥켈란 이런 데에서도 막 그런 라벨 엄청 화려하게 해서 한정판까지 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옛날에는 좀 오비와 아이비가 좀 구분이 확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은 느낌이 좀 경계가 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독립병입자를 크게 좀 분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를 쭉 하면서 뭐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는데 그럼 독립병입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하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립병입자가 이제 그런 증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증류소랑 숙성고 병입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미첼에서 인수된 이제 카데네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증류소도 있고 당연히 숙성고도 있고 이제 병입 시설도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증류소는 없지만 숙성고랑 병입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뭐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뭐 컴파스 박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병입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최근에 한국에 생긴 위스키 내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설의 유무로 약간 분류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2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이제 좀 나열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좀 유명한 더글라스 랭이라고 하는 곳, 컴퍼스 박스, 고든앤 맥페일, 뭐 더 싱글 캐스크, 던컨 테일러, 베리 브라더스 앤 러드, 블랙에더, 시그나토리, 뭐 카데네드, 하트 브라더스, 뭐 사마롤리, 뭐 이런 브랜드, 좀 되게 한 번쯤은 위스키 좀 좋아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부티끼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네. SMWS. 네, 그렇죠. SMWS도 있죠. 이안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그렇죠.
독립병입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요즘에는 네. 저희도 좀 생소했는데 최근에 좀 제품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아까 또 이게 위스키 그 독립병입자 이제 분류를 해주셨을 때 이제 규모가 꽤 커져가지고 네네. 이제 아예 그 원래는 자기네들이 위스키 원액을 생산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 만들어진 원액을 증류소에서 사다가 뭐 숙성을 좀 한다든지 병입을 한다든지 뭐 블렌딩 정도만 해서 이제 병입하는 그런 회사였다면 지금은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예 증류소를 인수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카데네드 같은 그 회사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스프링뱅크 증류소 거기를 인수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자기네들이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됐고 고든앤 맥페일이라고 하는 회사도 최근에 벤로막 맞아요. 증류소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뭐 시그나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에드라두어 라고 하는 증류소를 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데는 이제 원액의 공급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위스키도 아예 직접 생산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더글라스 랭이나 헌터 랭 같은 그런 또 그 독립병입자들은 아예 증류소를 차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헌터 랭 같은 경우는 아드나호라고 하는 증류소를 아일라에다가 증류소를 세웠고 더글라스 랭 같은 경우는 클루타라고 하는 증류소를 글래스고에다가 직접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위스키를 직접 생산하는 이 두 사람이 형제인 거죠, 이거 랭 네네. 형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집안에서 이제 약간 갈라진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고든앤 맥페일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회사잖아요. 거의 180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그 유명 브랜드, 유명 증류소들은 자기 원액을 이제 잘 팔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디아지오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는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인디펜던트부터는 안 판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든앤 맥페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던 독립병입 회사여서 이런 이제 유명 브랜드의 이제 좀 원액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이제 이런 독립병입 회사에 주면은 얘네들이 그 증류소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뭐 맥켈란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싱글 몰트가 되는 건데 그게 싫어가지고 티스푼 그렇죠. 예전에 그 발베니 증류소 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스푸닝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싱글 몰트로 이제 증류소 이름 표기 못하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블렌디드 위스키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밖에는 못 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고든앤 맥페일이 그 아영 쪽으로 아영에서 수입을 하죠. 네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되게 괜찮은 고숙성 이제 위스키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고든앤 맥페일 같은 경우가 뭐 우리 삼티니님하고는 이제 스코틀랜드 같이 갔을 때 그 글렌엘긴 그 동네에 아예 고든앤 맥페일 리커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그 고든앤 맥페일 제품 위주로 좀 판매를 많이 하고 나머지 이제 제품들을 좀 파는데 워낙 이제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원액을 그 독립병입자들한테 팔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사둔 캐스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둘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숙성이면서 굉장히 좀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독립병입 제품으로 잘 나오지 않는 증류소의 원액으로 제품들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글렌 그란트 뭐 60년인가 뭐 그런 제품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막 뭐 요즘 들어온 글렌버기 고숙성 이런 몰틀락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고숙성 원액들을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독병 회사고요. 뭐 맥켈란, 글렌피딕 이런 원액들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고든앤 맥페일이 그래도 맥켈란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시그나토리. 여기도 이제 좀 좋은 퀄리티, 약간 그 독병의 뽑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안전지대를 꼽자면은 하나로 좀 뽑히는 그렇죠. 그런 시그나토리가 좀 명주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그나토리도 이제 그 유명한 아드백을 인수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글렌모렌지가 인수를 했죠. 아드백.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에드라도 제품들이 막 오피셜로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그 에드라도 증류소를 인수를 했고 되게 작대요. 그러니까 그 증류기 사이즈가 그 법에 딱 안 걸리는 최소 사이즈. 그래서 직원은 3명 정도 있대요. 그래서 세 사람. 아드백 증류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로 나왔을 때 아드백 증류소 우리 예전에 다뤘을 때 막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막 팔리고 막 닫았다가 열었다가 막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글렌모렌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LVMH 명품 회사의 그런 대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너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그나토리에서 이제 아드백을 약간 어떻게 보면 인수하려고 막 했는데 대기업에서 그냥 싹 채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안 맥클라우드. 네, 여기는 이제 그래도 꽤 큰 증류소 2개를 갖고 있어요. 글렌고인, 탐듀. 이안 맥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안 맥클라우드라는 독립병입 제품들이 국내에는 거의 안 거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거의 안 보이는데 이제 뭐 글렌고인이나 탐두 같은 제품들은 수입이 되고 있죠. 요즘 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글렌고인하고 탐두의 이제 쉐리 느낌을 굉장히들 좋아하셔서 그렇죠. 많이들 찾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데네드도 최근에 그 뭐죠? 스프링뱅크 수입하던 화이트앤파트너스 쪽에서 카데네드 제품들을 좀 많이 수입해 왔는데 그 카데네드 제품을 보면은 정말 좀 생소한 그런 증류소들 원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글렌글라사. 그렇죠. 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벤리네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증류소 제품들이 이제 독립병입 그러니까 독립병입 제품들이 워낙 이제 뭐 고든앤 맥펠도 그렇고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증류소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저는 카데네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증류소들이 되게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데네드는 뭐 럼이나 맞아요. 꼬냑이나 이런 게 좀 훌륭하더라고요. 럼이 좀 저도 이쪽에서 지금 카데네드에서 그 럼 제품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트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그 김창수 위스키 쪽, 네네네 위스키 네비님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좀 수입을 해오신 것 같고, 레이디 오브 더 글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에더라고 하는 제품도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로우 캐스크. 그렇죠. 로우 캐스크라고 해서 아예 필터링도 안 하고. 그죠? 뭐 찌꺼기 같은 것도 막 둥둥 떠다니는 그 정도로 필터링 안 해서 딱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라벨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라벨을 되게 재밌게 잘 해놓은 부띠끼라고 하는 제품도 예전에 유픽에서 잠깐 뭐 수입해가지고 유통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부띠끼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증류소마다 고유의 어떤 그 특징 같은 라벨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보면은 여기 증류소구나 이런 게 좀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삼친이님 업장에서 마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스프링뱅크였나요? 네, 스프링뱅크 제품 마셨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위스키 그 애호가 분들은 많이 아실 만한 그게 SMWS. 그쵸.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독립병입 그 회사인 위스키 네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재밌는 게 약간 그런 위스키 애호가들의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캐스크를 좀 증류소 쪽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하나 한 통 사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동호회 들끼리 이렇게 병입해가지고 나눠서 쉐어하던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커진 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 커진 게 SMWS고, 위스키 네비도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딱 보면은 이제 막 47.395 막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딱 보면은 이게 증류소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그 숫자가 유명 증류소들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죠. 예.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숫자들이 그런 증류소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뭐 예를 들면은 글렌팍 클라스는 1, 뭐 보모어는 3, 맥켈란은 24, 스프링뱅크는 27,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다 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그 뭐야 구글링 해보면은 그쵸, 다 나오긴 나오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명 증류소 제품들을 너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뭔가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블라인딩 테스트 그쵸.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증류소 이름을 딱 직접적으로 적지 않고 그런 넘버링으로 딱 예. 네, 뭐 만약 1이면 뒤에 점 뒤에 붙는 게 이제 몇 번째 배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1.1이면 첫 번째 나온 뭐 1.2면 두 번째 나온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뭐 아르마니악이나 꼬냑 그다음에 뭐 버번 위스키 뭐 럼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아르마니악은 뭐 A, 꼬냑은 C, 뭐 럼은 R 이런 식으로 좀 넣어가지고 표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SMW 같은 SMWS 같은 경우도 그 거기가 스코틀랜드였나? 아무튼 거기 가니까 아예 그 SMWS 그 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이 바가 있어요. 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멤버십을 가입해야 돼요. 멤버십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바들이 있어요. 뭐 이제 SMWS를 거의 이제 잔술로 다양하게 먹어볼 수가 있죠. 그 백바에 SMWS가 쫙 이렇게 재밌겠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SMWS로 굉장히 저렴히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 활동을 좀 했었는데 뭐 그러면 막 떡볶이에다가 SMWS를 먹으면서 막 저희끼리 막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이건 좀 맛없어 좀 싱거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와 이게 너무 맛있는 술들이었는데 즉석 떡볶이에다 막 먹으면서 역시 떡볶이의 마지막은 피트야. 막 이러면서 먹었었는데 스케일이 좀 달라. 진짜. 아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런 그러니까 독립병입 아닙니다. 제품으로 하는 그런 저는 전용. 그냥 은퇴하면은 나중에 피트나 채취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라프로이를 엄청 해가지고 땅을 분양한다. 같이 하시죠. 우리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으로 써주십시오. 에도라도도 3명이라는데 저희가 3시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 또 최근에 이제 위스키 네비 그의 행보를 되게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 그거였나요? 지난 에피소드였나? 우리 그 MZ 네네. 세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런 뭐 샵이나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조금 이런 뭐 독립병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위스키네비라고 하는 독립병입 회사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달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캐스크 사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병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저희 샵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캐스크를 사서 이렇게 병입해가지고 나오는 뭐 스토픽 아니면 네네. 오너스 캐스크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들을 하고 있고 여러 업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다채로운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저희 이렇게 막 해외에 있는 바들 가 보면 특히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라벨 같은 데 보면 그 바 전용 아니면 그 지역 그렇죠. 전용 뭔가 이런 라벨들이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보면서 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런 한국 바씬에서는 이런 일이 먼 미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서 요즘 너무 뿌듯한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뭐였죠? 글렌알라키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최선미 그 팀장님이었나요? 과장님. 과장님 하고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캐스크를 하지 않고 어떤 대단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한 증류소들은 안 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작은 증류소나 아니면은 뭐 컨택만 잘 한다면 네,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도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캐스크를 한 통을 산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라벨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재밌게 할 수 우리만의 스타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독립병입 제품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김태호 대표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독립병입 제품 뭐 하나 준비하는 거를 예전에 그 SNS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라벨을 되게 그 한국화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잘 한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들만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은 왜 그 더글라스 랭에서 그 나왔던 호랑이 에디션 제품 그쵸. 있잖아요. 올드 파티큘러. 네네네.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민화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민년 기념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한국적이고 아니면은 뭔가 그 스타일을 자기네들만의 스타일을 딱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제가 괜히 이거 좀 나중에 편집을 봐서 해주십시오. 괜히 너무 이렇게 한국적인 스타일로 나와서 한국 위스키가 유명해지면 나중에 또 중국 애들이 자기 거라 그러지 않을까. 꼭 살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안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게 뭐 전략적으로 이제 오피셜 바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뭐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라벨링도 되게 특별하게 좀 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뭐 나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를 겨냥해가지고 이제 약간 굉장히 중국스러운 그런 뭐 붉은 용 뭐 이런. 뭐 그런 띠별이라든지 어떤 상징 같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제품으로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게 일본을 보면 솔직히 일본이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막 라벨이 그렇죠. 피규어도 있고 막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맞아요. 만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렇죠. 같은 그런. 아 근데 또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 보다 보면 일본 분들보다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아마 시그나토리였던 것 같은데 사무라이 에디션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저 시나노야. 맞아.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장기와 우길기 같은 것들을 해서 사무라이를 이제 빨갛게 막 그려가지고 멋있는 무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유럽인들이 볼 때는 너무 멋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지. 있지만 굉장히 동양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막 이런 닌자 느낌. 같은 느낌 나고 그렇죠. 막 하니까 근데 저가 봤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솔직하게 그런 걸 보고 나서 외국에 있는 이제 팔로워가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막 자랑으로 올리길래 이제 DM을 넣었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막 넣었더니 나중에 이제 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아마 독일 사람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그네들은 이 우길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일본 국기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우길기냐 전쟁범이냐 이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옛날 나치. 네네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옛날 뭐 독일 해군하고 일본 해군하고 조인을 해서 이렇게 뭐 잠수함 때문에 뭐 막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우길기와 그 나치의 그 전범미가 그려져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내줬어요. 약간 안 되는 영어를 이제 막 번역기 돌려가지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막 나중에 난 이미 다 먹었고 나는 몰랐고 앞으로 그냥 조심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행히 아직도 서로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많은 뭐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독립병입 제품들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런 어떤 뭐 마케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맛이잖아요. 그렇죠. 맛을 무시 못하니까.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이렇게 그 싱글 캐스크 제품이라고 해야 되죠. 캐스크를 한 통을 사와서 그거를 뭐
뭐 그대로 담든 아니면은 뭐 캐스크를 좀 옮겨 담아서 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싱글 캐스크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원래 위스키 원액을 만들었던 증류소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뭐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네네. 같은 스타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더글라스랭하고 국내에는 뭐 컴파스 박스 같은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2부에서는 뭐 저희가 고 더글라스랭하고 그다음에 컴파스 박스 네, 제품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 저희가 블렌디드 몰트 독립병입 회사 네. 유명한 두 곳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셔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부기님이 한 살 더 나이 먹었다고. 깜짝 놀랐네. 빠져가지고.